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아, 오늘은 그 싸가지 있게 운동화를 신고 왔네. 오늘은 또 나는 뭐 거의 무개념 싸가지라. 네. 비가 안 와서 오늘 똥맹이 산책 아침에 해야 돼서. 네. 네. 아, 근데 확실히 사람이 이렇게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는 게 버릇이 되니까 실수를 하게 되긴 하더라. 내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는데, 근데 나는 그 아이팟 아니고 그거거든. 하니까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헤드셋. 헤드셋 쓰고 저랬잖아. 죄송합니다. 얼마나 불안당 저는 근본도 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하셨을 거. 딱 돌아 나와가지고 음악 들어야지, 장례식장 갔다 들어야지 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딨지? 했는데 정말 그 순간 와, 진짜 어떡해. 다시 돌아가서 절하고 싶더라고. 다시 이거 없이 할게요. 괜찮습니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급하게 달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 아, 진짜. 아유.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로 또 시작을 했네.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네. 뭐 무슨 얘기 우리 처음에 하기로 했지? 더가웃. 네? 더가웃에서 어떤 맞아요. 얘기를 네, 맞아요. 이제는 뭐 방금 10분 전에 얘기한 것도 기억을 잘 못해. 아니, 그 외신 기사를 하나 봤는데 JD 마르티네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좋아하는 선수인데. JD 공부도 많이 하는 타자로 알려져 있지. 네. 좀 늦게 꼽힌 또 케이스고 지금 보스턴에서 지명 타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좀 안 좋은가 봐. 해가지고 거기 디 애슬레틱이라고 요새 이제 미국에서 뭐 좋은 퀄리티를 가진 기사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매체죠. 거기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JD가 왜 지금 부진한지에 대해서 이제 감독 인터뷰도 나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지금 더가웃에서 아니면 클럽하우스 쪽에서 영상을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단말기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게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특정 지역에 모여가지고 같이 영상을 보는 거를 지금 일시적으로 금지한 상태거든. 하다 보니까 JD가 작년까지는 내가 이전 타석에 친 영상을 바로 그냥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었대. 그래서 그쵸, 지명타자니까. JD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가지고 이전 타석에서 자기 스윙 보면서 좀 교정하고 다음 타석에서 좀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과정들이 어떤 선수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수한테는 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JD한테는 도움이 됐었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루틴이 깨졌네. 루틴이 깨진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JD 마르티네스 선수도 자기가 갖고 있는 루틴 등이 되게 중요한 일부분인데 그걸 못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보고 두 가지가 좀 흥미로웠는데 하나는 그냥 한 번도 지명타자가 더가웃에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명타자는 경기장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또 가가지고 주루 플레이도 안 하고 다 죽었으면 진짜 몇 분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남은 시간들을 더가웃에서 뭔가를 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궁금해지더라고. 과연 저는 지명타자로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선수들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지명타자. 야, 예전부터 선배님들 양준혁 선배님 출근하셔가지고 딱 이제 준비하고 이제 배팅 몇 개 치고 웨이트도 잘 안 하셨어요. 진짜 몇 개 깔짝거리고 원체 이게 신체 조건이 좋아서 깔짝 딱 대고 시합 때 잘 치고 퇴근하고 별로 이게 그러니까 체력 소모도 별로 없어요. 이게 지명타자. 저도 사실 이제 1군에 적응할 당시에 저는 지명타자 자주 했었죠. 수비 위치가 애매하니까 제가 진짜 그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야구를 잘하면 연봉 몇 억씩 받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상상을 했죠. 내가 지명타자를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연봉 3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대 연봉이면 이 상태로 퇴근하고 1년 끝나면 3억을 받아? 진짜 이거 개꿀이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진짜 방망이만 잘 쳐도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지명타자만큼
이 세상에서 쉽게 돈 버는 사람은 없다. 제가 정의를 내렸었지. 네, 지명타자는 그만큼 체력 소모가 덜하고 그 대신 그만큼 프레스가 있어요. 못 쳤을 때. 방망이로 보여줘야 돼. 네, 보여주지 못했을 때. 방망이밖에 네, 없으니까. 맞아요. 네. 이게 뭐 이제 양면성이죠.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 잘 됐을 때는 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JD도 보면 지금 그 뒤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참 엄청나게 또 이 양반이 JD 마르티네스가 이전에 아마 내 기억으로는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항상 비시즌 때 반스코역이라고 지금 다저스 쪽에서 또 타격 쪽에 그 스텝으로 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아에 있을 때 그분이랑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동작 분석이나 이런 거에도 거의 그냥 그 코치 수준으로 엄청 이제 조예가 깊은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수들 것도 이제 다 분석해 준대. 전력 분석원이네. 보면은 JD가 제가 예전부터 주의 깊게 봤던 게 타격폼 수정이 들어가면서 뭔가 요즘 트렌드인 스윙을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루틴으로 막 그런 영상이 많아요. 네. 저도 거기서 힌트 많이 얻었었고 딱 봐도 뭔가 연구 많이 하고 약간 그런 선수라는 게 티가 나고 아마 근데 이제 뒤에서 비디오 보고 이런 것도 어떤 누군가들은 그걸 보면서 사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미국은 원체 그런 걸 존중하는 사회니까 뭐 자기 루틴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루틴이 깨진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야. 네. 지금 그걸 뭔가를 보면서 어쨌든 그게 뭐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걸 보면서 이제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리듬을 뭐 수비하는 선수들이 야수들이 수비를 하면서 그 리듬을 계속 유지하듯이 본인만의 그게 있는 건데 맞아요. 그게 이제 딱 중단된 거지. 네. 뭐 실제로 그런 선수도 있어요. 가끔 쉬어준다고 수비 나가는 선수인데 지명타자 써주면 오히려 못하는 선수. 네,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수비 나가서 이렇게 리듬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선수도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 네. 그래서 JD도 뭐 영상을 보는 시간도 있고 그 이제 뒤에 보통 홍구장 같은 경우는 배팅 게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배팅도 좀 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타석되면 뭐 하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보통 뭐 꼭 지명타자 아니더라도 보통 이렇게 더워서 들어오면 궁금하더라고. 뭐 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지. 일단 뭐 오늘 얘기가 지명타자니까 지명타자들의 일단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오늘은. 네, 좋은 얘기. 오늘은 제가 긍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런 날도 있어요. 네, LG의 상징 박용택 선배는 저 대표적인 우리나라 지명타자잖아요. 그렇지. 이게 잘 안 될 때는 바로 그 잠실야구장 가보면 뒤에 실내가 있거든요. 거기 간대요. 방망이 들고. 그 혼자 또 막 친대요. 거기서. 전 들은 얘기지 이거는. LG 선수한테. 유명해요. 근데 박용택 선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병적으로 자기의 그거를 매일매일 한대요. JD랑 비슷한 약간 비슷한 친구.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누군가는 너 분명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혹은 그냥 쉬어라. 좀 쉬어라. 넌 그래서 못하는 거다. 못할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을도 박용택 선배는 자기 거니까 계속 했다. 결국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멋있게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대요. 잘 안 되면 들어가서 이제 티바 이런 거 누가 안 도와주면 혼자서라도 치고 그 다음 그 타석 딱 오기 전에 준비하고 그런 루틴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멋있는 예지 어떻게 보면.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선수할 때는 제 팀메이트 선배 중에는 그런 지명타자는 없었어요. 네, 제가 만났던 지명타자들은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제 깔려고 하는구나. 네, 시작됐어 이제. 네. 항상 보면 일단 더가웃에 없어요. 어디가 있나? 또 라커룸에. 네, 라커룸에 있거나 라커룸에 왜냐면 중계를 틀어놓으니까. 그래도 그 프로팀 정도 되면은 더가웃을 벗어나도 뭐 감독 코치님들이 크게 뭐라고 하진 않나 보구나. 이게 그러니까 감독 성향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감독들이 계속 체크하진 않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세월이라 그러지 통밥. 이게 좋아서 자기가 더가웃에 앉아야 돼 있어야 될 상황을 알아. 자기가 못했거나 이러면 더가웃에 얌전히 있는 거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잘하기 때문에 또 이런 신용도 좀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조금 좀 여유롭고 이런 사람들은 클럽하우스 가서 쉬고 있거나 혹은 진짜 제일 꼴 보기 싫었던 게 핸드폰이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에 이제 게임 있잖아요. 막 모바일 게임 이런 거 자동 해놓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게임이 있겠지. 그런 거 확인하고 막 그러고 하고 있고 뭐 그것도 루틴이나
그 사람의 루틴일 수도 있겠다. 혹은 흡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수들을 너무 저걸 잘 해주니까 야구장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야구장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요즘은 딱. 그 더가웃 뒤에 보면 흡연실 딱 요즘 야구장 새로 지은 데는 거의 흡연실을 따로 배치해줘요. 만들어줘. 옛날 야구장들은 클럽하우스 내에 샤워실 있잖아요. 그 샤워실에서 선수들 거기서 막 흡연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요즘은 밖에서 피면은 큰일 나니까. 예, 예전에는 대표님 뭐 야구장 다니는 어릴 시절에는 그냥 선수들이 대놓고 야구장 밖에서 피고 있으면 어린 팬들이 보고 막 그랬던.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거 보여주면 큰일 나잖아. 예, 흡연하는 선수 많으니까. 예. 그래서 뭐 클럽하우스 안에 안 있고 뭐 어쨌든 뒤에서 흡연하고 이제 오고 그런 루틴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JD 같은 선수거든요. 맨날 방망이 잡고 있었어. 제 타석이 아니면 비디오는 못 보니까 항상 제가 있었던 위치가 있어요. 수원야구장 더가웃 뒤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 들어가진 않고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보여요. 문 앞에서. 그럼 항상 거기서 내가 나를 체크했어. 이렇게 딱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한마디씩 했지. 야, 좀 와서 쉬어라. 저는 이제 그 다음 타석 준비해야 되니까 막 예민해 있죠. 왜냐면 저는 그 한 타석이 소중하잖아요. 몰라요. 저도 주전이 되고 나면 어떻게 진짜 완벽한 주전이 됐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게 너무 소중했어. 그래서 막 그러고 있었어. JD 같은 선수였죠. 저는 맨날 연구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을 볼 때마다 이제 좀 그랬죠. 우리나라 지명타자 박용택 같은 선배를 못 만났어 저는. 네, 오히려 박용택 같은 선배들은 저를 예뻐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만났던 선배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거에 있어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의 차이잖아요. 저 같은 선수가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뭐 담배 피고 게임하면서 야구하는 선배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 네, 저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았죠. 네, 맞아요. 하여튼 저는 그 기사 보고 더가웃에서의 어떤 그 뭐 루틴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어릴 때부터 좀 뭔가 좀 학습이 좀 필요한 영역이구나 하는 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진짜 학습이에요. 뭐 야수들도 그렇고 우리는 뭐 이거는 뭐 자주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더가웃에서 어떤 과도한 경기에 대한 몰입 저는 맞아요. 어떤 지켜보고 응원하고 아마추어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죠. 예, 응원하고 하는 것들을 좀 과하게 강조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어쨌든 뭐 더가웃이라는 공간이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좀 쉬기도 하고 좀 물도 마시고 뭐 좀 응원할 때는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좀 이런 것들 맞아요. 경기뿐만 아니라 더가웃 자체도 좀 이렇게 좀 잼새 있게 통제하려고 그래서 이번에도 고등학교 경기들 이렇게 보면 서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더가웃에서 그것도 일렬로 쫙 해가지고 와, 1, 2학년들 네, 그렇게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기합 뛰는데 어디 지금 감히 앉아있는 네, 시합 수비 나가 있는데 형들 더운데 야, 뭐 이런 얘기하는 지도자 진짜 많아. 형들이 지금 시합 땡볕에 시합 나가서 서 있는데 어디 이건 우리 때 듣던 얘기인데 사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 앉아있냐고 하면서 서 있어야 그러니까 이거지. 뭐 그게 우리 어떤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더가웃에서 그랬던 경험을 초중고등학교 내내 반복하는 게 그냥 바람직한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 저는 그냥 조금 더 좀 느슨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 좀 더 이완할 수 있고. 이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너무 서러웠던 기억. 저 KT 때 2군 시즌 때 KT 창단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KT에 잘하고 있는 김민혁이라는 타자가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하다. 민혁이가 쳤는데 3루 쪽으로 파울이 됐는데 이게 우리 성대가 좁으니까 방망이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빵 강타해서 상대팀 방망이들이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화이팅을 내준 거지. 잘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줬어. 근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감독이지 제이모 감독이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와,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내가 더가웃에서 어떤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약간. 그래서 약간 그랬죠. 약간. 엄숙하고 진지하게 네. 그냥 이렇게. 맞아. 딱 그거였어. 참여하길 바라셨구나. 맞아. 진지하길 바랬던 거지.
저는 진지하지 않은데 사실 속으로는 진지하지만 사실 이렇게 행동이 외향적인데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야구 감독님뿐만 아니라 대체로는 그랬죠. 그때는. 질문이 있습니다. 코치님이 현역 생활 할 때 네. 봤던 더가웃에서 가장 꼴 보기 싫은 행동 하나가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더가웃에서 감독이나 코치에게 들었던 말 중에 최고와 최악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야구를 원체 좋아해서 야구장 그 더가웃 내에서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얘기는 좋아요. 저는 막 뭐 시끄럽게 떠들어도 사실 상관없어. 근데 그 얘기가 야구 얘기면 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야, 쟤 변화구 던진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시끌벅적, 저는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선수 때도. KT 2군 때도 이 애들이랑 맨날 그런 얘기만 했어. 야, 쟤 봐봐. 하면서 막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 외적인 얘기들을 약식 더가웃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 아까 게임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켜놓고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 외적인 얘기들, 지금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뭐 물론 상관은 이제 조용히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걸 대놓고 무리무리 지어서 그렇게 막 우르르르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 조금 별로더라고. 네, 근데 야구장 이제 더가웃 내에서 만약에 아까 실수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혹은 후배가 선배한테 형 모습이 이렇다, 뭐 이런 모습들, 저는 일부러 그 항상 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저는 후배들한테, 야, 내가 그라운드 안에서 모습을 피드백 해줘. 저는 이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조금 너가 보기에, 좀 친한 후배들한테 너가 보기에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 느슨해 보이거나 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바로바로 얘기해줘. 이게 제 그거였어요. 항상 후배들한테 내가 조금 껄렁, 약간 좀 건들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바로 얘기해줘. 알았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가웃에서 언제나 자기에 대한 피드백을 자기가 못하니까 뭐 그런 거 서로 얘기해주고, 좋은 예지. 안 좋은 건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그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들. 또 질문이 뭐였죠? 지도자분들이 더가웃에서 가장 좋았던 멘트 하나, 가장 싫었던 멘트 하나를 골라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두 개가 통합이 돼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저 항상 이게 느꼈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프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다양한 지도자를 만났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던 지도자들이에요. 제 기억에 남는 지도자들은 항상 무언가를 안 했어요. 피드백이. 그러니까 오래 지켜봐주고.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지도자들은 항상 일본인 코치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속에 가진 건 있을지언정 소통이 안 되니까, 항상 통역이 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있다가 내가 먼저 다가가면 얘기해주고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지도자들은 다 열정 과하지 막.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우리나라 프로 지도자들이 진짜 파리 목숨이잖아. 선수보다 더 파리 목숨이에요. 감독님 바뀌면 본인들의 위치가 진짜 엄청나게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뭔가 이 성과를 더 내야 되는 이런 프레스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그래서 아마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코치들이 간혹 있거든요. 정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항상. 실수를 해도 그냥 그 당장에는 그냥 넘어갔다가, 우리나라 이제 문화 중에 게임 끝나면 이렇게 모아놓고 게임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도 별로예요. 얘기를 하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날 그 실수한 거는 누가, 그냥 본인이 제일 잘할 거야 아마. 얘기 안 해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본인이 제일 잘할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전에도 생각할 거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조금 머리 식힌 상태에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전날 왜 그랬을 것 같아? 생각을 해봤어? 아마 그러면 줄줄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잘못된 거는, 내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주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그날 바로 피드백, 바로바로 들어가. 하물며 그 실수한 당장의 피드백이 들어와. 예를 들어서 타자 같은 경우에는 삼진 먹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애한테 얼굴에 보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지.
계속 쫓아가. 애는 계속 가는데 애 막 이거 정리 장갑 벗고 이거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해. 얘가 이동을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저는 그런 경험 진짜 많아요. 수비도 마찬가지야.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 전 너무 많이 해봐서 제가 당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야구를 잘한 적도 있고 너무 못한 적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결국에 내가 야구 잘했을 때 보면 스스로 극복했을 때가 제일 잘했어. 이거를 보고 있는 진짜 어린 선수들 혹은 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뭐라 해야 될까, 진짜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고 있는 지도자들도 좀 본인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그 외국인 감독 얘기해서 그러는데, 저는 그게 외국인 감독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불편함이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난 그게 장점이라고 보거든. 최고의 장점. 말을, 내가 생각한 거를 바로바로 쏟아낼 수 없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사실 그 와중에서도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 거기서 또 좋은 게 통역이 껴 있으니까 통역이 알아서 자체 검열 번역을 해줄 거야 아마.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순간 어떤 불편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언어를 직면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팀 문화가 방해되는 걸 막는 거야.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되게 어떤 좋은 코칭 철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랑 좀 문화가 다른 건 있긴 하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언어를 바로바로 소위 말해 쏘아대지 못하는 어떤 환경 자체가 만들어주는 전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봐. 예. 이야, 그런 걸로 생각하면 진짜 야구 관련 없는 사람을 코칭 스텝을 써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냥 선수 출신 아닌 뭐.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에 대해서 말 못할 사람. 그냥 오히려.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 뭐 아까 좀 얘기했지만 뭐 우리 아직도 코치님들이 뭐 좀 본인의 어떤 선수 시절 좋았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펙트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요즘 골프를 배우잖아요. 골프를 치잖아요. 한없이 내가 작아지더라고. 이게 내 관련 분야가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아마추어 지도자, 그러니까 혹은 프로 지도자를 하잖아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지도자인데 이게 못했을 때 기억을 다 까먹어. 내가 잘했을 때 기억만 떠오르고 선수한테 그때의 그것만 얘기해요. 나의 그 못했던 그거가 까먹어. 저도 이렇게 과거를 생각할 때 가끔 까먹어버려. 아, 그래, 얘는 그래, 나도 그랬었는데 이거를 까먹는다는 거지. 그냥 자기가 잘했을 때 내가 라떼는 말이야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여튼 JD 마르티네스 기사를 보고 떡아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 우리가 그 지난주부터 이 학생 야구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그냥 당연시돼 왔던 뭐 것들, 어떤 문화들, 언어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온고지신 학생 야구라고. 온고지신. 왜 온고지신 들어봤어? 온고지신? 아니요. 온고지신. 사자성어입니까? 사자성어지. 네. 온고지신이 이제 옛것을 키워서 옛것을 온이 따뜻한 온자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 그래서 옛것을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옛것을 잘 살려서 지신 새로운 것을 알자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학생 야구 어떤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비판적 관점으로 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전통으로 가져가서 승계해야 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계속 이어나가고,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환경도 바뀌었고 세대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걷어내야 될 게 있으면 좀 과감하게 걷어내는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온고지신 학생 야구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요 주간 우리 야구의 어떤 소 테마로 따로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지금 슬래파 학생 야구 현장에 야구 경기를 과연 부모들이 슬리퍼를 신고 봐도 되는가라는 주제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어릴 때 운동하면서 제일 꼴 보기 싫었던 장면이 있었다고. 네, 그 얘기 좀. 그 얘기. 네. 저는 지금도 그러려나 본데. 저 선수 때 항상 보면 선수들이 먹는 음식보다 감독 코치님들이 먹는 음식들이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것들, 그러니까 맛있는 것들이 글로 다 가더라고. 원래 이렇게 밥 갖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저는 약간 좀 말하기 좀 거시기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선수들이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 감독님이 더 맛있는 걸 먹지? 운동은 내가 하는데. 약간 이런. 네. 맞아. 왜 그런 걸까요? 네, 저는 그래서 참 그게 저거 나도 주지. 나 저거 먹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지금도 그러려나? 지금도 그래요, 혹시? 지금도 그런 학교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뭐 자체적으로 밥을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장소들은 아마 감독님 밥은 다 따로 나올 거예요. 상당수의 감독님들은 그냥 애들이랑 같이 섞여서 먹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뭐 감독님들은 그냥 겸상을 안 해. 소위 말해 부첩반상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아,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저 학교 다닐 때 초중고 어디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중 하나겠죠. 그 감독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당뇨였어. 당뇨 진단 받고 그때부터 이제 막 건강식만 계속 챙겨 드시다가 이제 모든 학부형들도 알았지. 막 그 공지사항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런 상황이니 이런 찬만 딱 올려라. 약간 이런. 근데 신입생이었나 아무튼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학부형이 어머님이 아버님 이제 감독 밤찬에 이제 당뇨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올렸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걸 딱 이제 자리에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밥을 안 먹고 딱 있다가 감독님 오시면 이제 감독님 앉으시면 이제 그때 식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감독님이 이제 감독실에서 딱 나와서 딱 들어오셨어. 그래 먹어라 이러면서 딱 이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감독님 앉으셨는데 갑자기 딱 보더니 학부형 한번 보더니 야 그 회장이었나 총무였나 아무튼 야 총무님 저기 짜장면 하나 시키세요 하면서 일어나 버리더라고. 야. 네. 거기 그거 감독실 가서 그냥 감독실에서 그냥 먹더라고 그걸. 네. 그거를 차려준 학부형은 얼마나 그때.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표정이 생생해요. 그 어머님의 표정이 어떻게 왜 하면서 막 그럼 뭐 처음 회장님 갑자기 얘기해줘. 아 이거 감독님 뭐 이렇게 하면서 감독님 당뇨인데 이거 넣으시면 어떡하나. 저는 또 그때 그 나이 어린 나이에 보면서 뭐야 대통령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갑자기 생각난다.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였어. 이것도 초중고 뭐 어디 언급하지 않겠어요. 프로까지. 이건 다 프로까지. 저 선수 생활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 먹고 있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감독이 먼저 밥을 다 먹었어요. 갑자기 거기서 저기 매니저 저기 총무 저 제떨이 하나 갖다 줘요. 갑자기 식당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식당이 아니고 출장으로 뭘 불렀어요. 식당이 아닌 곳에서. 이게 밀폐된 공간이에요. 근데 선수 다 같이 밥 먹는데 갑자기 딱 하면서 거의 뭐 1980년대 저기 전두환 한 2000년 지나갔을 거 아니야? 2000년. 최근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지. 와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참 경우가 없네.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야 야구 감독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야구 감독 하나? 제가 봤을 땐 대통령급이에요. 파이브 스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감독 하나 봐. 그리고 감독을 하는 순간 전부 다 망각하나 봐요. 다 그렇지는 않으실 텐데 지금 김동욱 코치가 얘기한 케이스가 정말 너무 형편없다.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 올드스쿨에 있었으니까 저는 뭐 지금 시대 애들에 비하면 15년, 16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그렇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어쩌면 어딘가에서 이런 모습들이 난 있을 거라고 봐요. 충분하죠. 사실 뭐 가까운 예만 봐도 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제 제가 코칭하는 이제 선수들의
감독들 얘기 들어보면 야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 야 너무 얘기하고 싶다. 네? 잘들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김동훈 코치도 만약 감독이면 네. 어떨 것 같아? 애들은 저희 그냥 한 반찬 한 4-5개 있는데 나한테만 한 7-8개 막 나는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막 휘황찬란하게 다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맞아. 엄청나게 또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놓잖아. 그럼 어떨 것 같아?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 부담스러워. 맛있게 뭐 맛있는 걸 주면 좋지만 저는 일단 선수들이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걸 무슨 고민할 그것도 아닌데 사실. 그거를 본 선수들 마음은 그거를 계속 맨날 며칠 동안 계속 그런 환경에 있는 선수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그때? 모르겠어요. 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만 하는 건지 다른 선수들 이런 생각 하겠죠? 저는 그냥 불만이었어요 항상. 그냥 항상 불만. 이게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의 선수 생활은 항상 불만이 가득해요. 왜 우리를 안 챙겨줘? 약간 그러면서 집중을 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언행 불일치가 장난 아니에요. 야구계는 자꾸 집중해라,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라 등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환경은 안 만들어줘. 저는 이게 항상 싫었어요. 집중할 수 있게 맛있는 걸 먹게 해준다든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야구가 관행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감독들이 왜 학교에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따로 주저 빼서 하자고. 네. 나는 방금 그 얘기 들었을 때, 밥에 관한 얘기 들었을 때 사실 밥 얘기하는 거 되게 좀 치사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나도 가끔 이 백반집 가는데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저기 있으면 가끔 화날 때가 있거든. 팔이 안 닿을 때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쵸.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간단한, 아주 간단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방금 건 농담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권위라는 거, 지도자의 권위라는 게 과연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 대접을 통해서 과연 생기는 건가? 이제 김동훈 코치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고, 뭐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그렇게 나를 챙겨주는 것들을 그냥 저는 부모님이 챙겨줘서 그렇게 챙겨주는 거 어떡하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를 내가 싫으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거든. 선수들한테 진짜. 뭐 인성, 뭐 인사, 뭐 이런 것들을 말로 강조하지 말고 겸손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좀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 설령 정말 그렇게 잘났어도 뭐 잘난 것들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드러내고 뭐 그러면서 그런 능력이 없거나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들을 제 어떤 결핍감이라든지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 연습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운동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그 뭐 식당 얘기했으니까 전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어느 전지훈련인가 또 뭐 지방대회인가 갔는데, 이제 지방대회 가면 식당들이 대체로 또 비슷한 식당들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 한 군데에서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우리가 좀 늦게 왔거든. 늦게 와가지고 뭐 시켜 먹고 있는데도 저기 애들이 음식 앞에 놓고 먹지를 않는 거야. 이제 딱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안 오셨구나. 네, 안 오신 거야. 대통령님이 안 왔는데 어딜 식사를 지금.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제 기억에는 리틀 야구 대회니까 이제 리틀 야구 대회는 이제 뭐 어르신들도 오잖아요. 뭐 할아버지들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딱 우리가 이제 좀 중간쯤 먹을 때 중간쯤 되니까 갑자기 음산한 기운이 들면서 벌떡 다 일어나는 거야.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부모님부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일어나서 감독님 오셨습니까? 아유 하면서 자리에 앉아. 이야 대통령님. 이야. 앉으세요. 저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보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라면 일단 몰랐다 본인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뭐 다른 부모님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 몰랐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먼저 식사라도 먼저 하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셨냐. 아니면은 미리 나 그냥 늦으니까 먼저 다들 식사하게 하고 한다든가. 또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그런 뭐 부모님들과 지도자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를 제가 몇 번을 겪어봤는데, 이런 분도 내가 얘기한 이런 식으로 뭐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냥 본인보다 나이가 막 10살, 20살 많은 부모님들이 있는데도 그 본인이 기어이 왔을 때 이제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냥 문제의식 없이, 예. 거기서 어른은 사실은 감독이 아니거든. 뭐 굳이 나이로 따지자 그러면. 그러면은, 어르신 좀 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식사 먼저 하십시오. 예, 뭐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너무 싫다 생각만 해도. 저도 근데 느끼는 너무 싫었어 정말. 제가 이렇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레슨 코치니까 저보다 한참 이제 저희 아버지 뭐 이렇게 저한테 이게 코치님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저는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느꼈던 게, 진짜 그 사람들 감독들이 진짜 경솔한 게, 진짜 냉정하게 우리나라 학교 야구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거든요. 그냥 학부형들이 주는 돈으로 팀이 꾸려지잖아요. 자기들 월급을 학부형이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학부형들이 주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이게 뭔가 이상해. 그냥 관행이. 야구계는 이게 이상해요. 말이 안 돼요, 시스템이. 네, 이게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야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축구는 그렇죠. 배구, 뭐 체조, 뭐 육상, 뭐 역도 뭐 다 그래. 체육계가 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깨부수고 있지. 깨부수고 있어. 자본주의. 감독님들이. 그런 사람들 참, 진짜, 이게, 그러면서 자기들 월급 끊기, 참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뭐, 감독인 거 이렇게 하다가, 감독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간 거지. 나가리 되고, 할 거 없어. 백수야. 근데 야구계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잖아. 학연, 지연 이러면서 또 어딘가에서 일자리를 또 줘요. 뭐,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인스트럭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저도 사실 이거 안 하고 있으면 할 게 뭐 있겠어요. 저는 진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저도 밖에 나오면 부끄러워. 어디 가선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막 야구 선수님 뭐 이렇게 아니라고 너무 부끄러워. 막 그게 밖에 나오면 저 요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축구했다 그래? 다양한 사람 예전에 야구 했었어요. 그냥 했었어요. 하지 그냥 프로 생활 12년 그 대신 좀 그래도 좀 프라이드 있어서 선수 좀 했었어요. 12년 했어요. 그냥 거지. 10년 넘게 조금. 네, 저 했어요. 뭐 선수 좀 했어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뭐 저한테는 그게 자부심이니까 뭐 일을 하는데 이제 밖에 나오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런 거 보면은 겸손해야 돼요. 이거 보고 있는 학교 지도자님들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한 10명의 감독님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 언급한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은.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동료 감독님이나 이렇게 선후배나 있다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 알고 있고 이러는 모습을 언제시 보면 야, 그건 아니다.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면 네가 만약에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어르신들 오셨는데 식사라도 먼저 하시죠. 예. 말 한마디 못하니 라든지 나 같으면 문화가 그러면 아예 그 식당을 안 가겠어. 그냥 먹어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마지막에 오고 마지막에 올 때 기다리고 그렇게 벌떡 와서 감독을 마주하는 부모님의 모습들, 뭐 어르신들, 선수들 이거를 왜 그렇게 방치하는 거지? 솔직히 좀 심한 말을 하면 건달들이나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네. 건달들 말고는 이런 짓을 하는 데가 없어요. 저기 유니폼 입고 일하는 조직들. 삼성은 그럴 수도 있어. 경찰. 이건희 회장님이 딱. 네, 뭐 임석 상관에 대한 경례. 네, 대통령님. 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부대 차렷. 그렇지. 부대 차렷.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예, 이런 관행들. 아베 스타일이죠, 이런 게. 이거 아니더라도 코치나 감독님들의 어떤 권위가 생생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아. 예. 내가 어떤 모임에 늘 항상 늦게 나타나거나 반찬 2-3개 더 먹는다고 해서 그 권위가 그만큼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베풀 때
예. 예전에 박찬호 씨도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박찬호 씨도 아마 미국 야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었겠죠. 코치의 권위는 자기를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면 낮출수록 올라가게 된다고. 멋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홍성훈 코치님도 이영민 기자님 인터뷰 혹시 봤나 모르겠는데 비슷한 얘기 했었거든. 자꾸 이렇게 내려다 보려고 하면 할수록 선수들은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낮추려고 이렇게 밑에서 자꾸 보려고 할수록 보인다는 거지. 내가 제가 현역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워요, 사실 그게. 저도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가끔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를 레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야구를 그만둬야 되는데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러면 솔직히 저는 야구를 잘했었고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이렇잖아, 솔직히. 이게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있어요. 사실 저도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 저는 동작 뭐 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선수였어요. 그냥 냉정하게 이거 해 하면 그냥 코치들이 좋아할 성격의 선수였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선수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학교 야구는 더 많겠지. 되는 선수보다 안 되는 선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어려워요. 이거 저도 이해를 해요. 코치님들, 그걸 매일 봐야 되는, 학교에서 매일 봐야 되는 코치님들,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진짜로 코치라는 직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직업인 거지. 네,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또 그 정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부모님들 뭐 이를테면 난 정말 이렇게 하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당번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구척반상을 차려드려야 되고 감독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간식은 뭘 챙겨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무슨 죄야 도대체 엄마, 우리 엄마가 무슨 죄냐고. 그래서 저는 물론 현실적인 여건상 뭐 이를테면 뭐 서울이나 이렇게 근처에 뭐 식당도 늘 항상 뭐 뭐 다양한 메뉴로 뭐 먹을 수 있고 이런 학교가 아니라 좀 지방 학교들이고 조금 인근에 또 학생 수도 많지 않고 해서 근처에 식당도 없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들이 밥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정말 학교에서의 어떤 식사 이게 오래 붙잡아놔서 그래요.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정말. 이로 인해서 뭐 잘 먹인다? 잘 먹이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기도 해. 그 드리는 뭐 정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하면은 뭐 정성, 부모의 정성. 근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 해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좀 부모님들을 좀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쵸. 요 얘기는 요 코너에서 이제 다음에 학부모님들 그 노동력에 관련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 야, 우리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그렇지 하는 학부모님들 계시겠다, 그죠? 그리고 또 속으로 이거 보고 있는 지도자들 보면서 찔리면서 아마 우리를 비아냥대면서 아마 찔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좀 그래도 이런 걸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길. 한번 감독 코치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것도 좀 기존의 어떤 통념이나 믿음을 한번 좀 다시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게 최고의 코칭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 개인적인 뭐 저의 철학이에요, 사실. 저는 레슨 코치라서. 무슨 얘기 할 건데? 우리 지금 얘기 안 했어. 무슨 얘기 할 건지. 뭐 아까 얘기해 주잖아. 근데 뭐 우리끼리만 얘기했지. PD님이 얘기해 줘요. 칭찬. 그리고 칭찬을 다들 좋아하죠.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뭐 감독 코치님 부모님들도 계시고 선수도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반대파. 근데 과연 칭찬은 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장해 나가면서 칭찬이라는 어떤 도구, 언어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반대.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중립이에요, 항상.
저는 이게 최고의 코칭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아까 PD님이 얘기해 줬듯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진짜 완전 뭐 욕설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강압적인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게 있을 거고, 얘기했듯이 칭찬해주고 항상 좋은 얘기해주는 이런 파가 있잖아요. 두 개가 코칭 철학 둘 다 사실 뭐 결과는 둘 다에서 나와요. 보면은 여기서도 결과 나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끌고 갔는데 거기서 이겨내서 나오는 선수들, 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또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 또 모두가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향의 차이인데, 뭐 약간 좀 이걸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가 얘기하는 그 중간은 뭐냐면 뭘 안 하는 거예요. 네. 칭찬도 사실 안 하는 거. 무슨 뭐 질타도 안 하는 거. 그냥.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뭐 레슨 코치니까 사실 피드백을 줘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피드백이지. 그냥 영상 찍어주고 데이터 해주고 연습 도와주는, 이 선수가 기량이 발전되게 도와주는 저는 그런 코치잖아요. 방금도 중요한 얘기 했어요. 이게 칭찬하고 피드백이 좀 다른데, 네.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피드백을 좀 같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거든. 칭찬은 아니지. 피드백은 아니거든. 그렇죠. 네. 네. 피드백은 정말 그냥 방금 했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그냥 거울 비춰주듯이 영상을 보여주든 아니면 말로 표현해주든 아니면 숫자로 보여주든 하는 게 이제 이런 게 피드백이고, 뭐 보통 뭐 평가적인 말들, 뭐 좋아 안 좋아 잘했어 뭐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냥 코치의 판단인 거지. 근데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코치들 중에. 네. 이게 다 피드백이야, 아주 그냥. 칭찬도 그래서 피드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절대로.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답이 나쁘지 않아, 이 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ot bad.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경험한 건데, 코치가, 선수가 코칭 어때요? 혹은 사실 선수는 답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답정이라 그러지, 요즘 말로. 답을 정해놨어요. 코치한테 물어볼 때는. 이 말을 듣고 싶어, 예를 들어서.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질문을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해요, 대부분이. 그럴 때 제일 좋은 답은 not bad인 거지. 네, 선수가 예를 들어서 코치님 뭐 이게 영상을 막 아니면 자기가 이걸 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나쁘지 않아. 근데 코치님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좋아요, 그림이. 좋으면 나쁘지 않아. 가, 계속해. 이렇게 하는 거고, 진짜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봐봐 이러면서 영상 같이 본다든지 혹은 내가 그냥 즉각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지. 네, 그러다가 진짜 생각 없는 선수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안 좋은 길로 가는 선수들은 그냥 이렇게 제가 멱살 잡아다가 이렇게 야, 일로 가 이렇게 할 때 있죠, 가끔 저도. 여기 아니야, 아닌데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내가 잡아다가 여기로 가, 약간 그냥 야 가, 코치만 믿어, 약간 이렇게 할 때 있죠, 저도.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선수가 있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계속 언급했던 아베 스타일, 여기 아베 스타일이 있는 거죠.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하면서 막. 근데 뭐 그 안에서도 선수가 나오긴 해요. 네. 아베라는 선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선수 슈퍼스타가 나온다는 거지. 뭐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할 수 없어서 사실 저는 그래서 코치는 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이번 우리 야구의 그 김병준 멘탈 코치님께서 그 비슷한 글을 쓰셨죠. 유망주 틀에 가두는 칭찬의 그림자라는 글을 쓰셨거든. 선수를 유망주라는 틀에 가두는 칭찬이라는 그림자. 왜 그렇잖아요. 연습할 때도 이렇게 보면 뭐 연습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 저도 이제 어릴 때 공부는 좀 했던 케이스니까 인정 욕구가 생겨요. 인정 욕구가.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한 사례들을 김용준 코치가 이제 고등학생 선수들을 상담하면서 얘기하는데 늘 이제 어릴 때보다 잘한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못 들으면 이제 정말 뭐 들었을 때 좋은 건 상관이 없는데 못 들을 때 그 못 들은 것 때문에 뭔가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거 자체로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못 들은 거를 내가 못한 걸로 해석을 하는 거지. 맞아요. 별 얘기가 없으면. 선수들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코치님 저 이상해요. 막 자꾸 이래. 막 물어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그래서 나는 뭐 1루든 2루든 3루든 가면 선수들이 심판들한테 뭐 모자 벗고 인사하고 뭐 하는 거 그걸 안 좋아하는 게 심판 입장에서 뭐 그거 인사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 하는데 김동욱 일로 와가지고 인사 안 하네? 심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나는 다음에 이거 마음에 주제- 뭐라도 하나 난 생길 거라고 봐. 다음에 주제 한번 만들자 이거. 이거 심판도 우리나라는 야구계라서 하여튼 요거는 네. 좀 몇 가지로 벗어난 얘기라 네. 근데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에 관해서는 비슷한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칭찬도 왜 그 EBS 다큐 같은 거 칭찬을 역격하나 칭찬 관련된 EBS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 실험한 것들 되게 많거든. 그거 보면 사실 그렇게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저는 칭찬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 칭찬도 평가라는 말을 저는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칭찬도 평가라는 거지. 맞아요. 평가받는 마음은 위축이 됩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제가 요즘 골프를 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칭찬이나 이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칭찬은 평가고 굳이 사람은 칭찬이라는 어떤 외적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사실 이게 약간 좀 유태인식 접근법이에요. 건조한 접근법. 저 유태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쪽 방식이 딱 그런 거지. 이제 애들이 뭐 그림을 잘 그려 아니면은 뭐 방망이를 5살짜리가 방망이를 잡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돌려. 잘 돌려. 천재. 너 천재. 왜 이렇게 잘하니? 너 야구 선수 해야겠다. 뭐 화가가 될래. 근데 이제 유태인식 접근법이 이제 딱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 너 어떻게 쳤길래 이 공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니? 야, 그림을 하늘을 보라색으로 그렸네? 왜 보라색이야? 보라색으로 그렸구나. 아니,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본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지. 자동차가 노란색이네. 뭘 그리고 싶었던 거니?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김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정도 주는 거지 뭐 잘했네 못했네. 유태인식 교육. 이거 그렇게 진짜 좋은데. 꼭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알피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자가 계신데 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죠. 자녀 교육 사랑을 이용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어른들의 온갖 그 폭력적인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 뭔가 칭찬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칭찬을 통해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근데 나만 해도 그런 족쇄가 사실 좀 싫었거든. 뭔가를 잘해.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뭐 등등등등. 이런 칭찬들이 너무 싫었어. 난 진짜 말도 안 되게도 그런 압박감을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막 이야기했던 이런저런 직업들을 내가 했으면 외면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데도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돌이켜보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바람을 충족시키기 싫었던 거야.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과정을 칭찬해야 되고 결과에 칭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유의 이제 그 알피콘 같은 학자는 다 필요 없다. 과정에 대한 칭찬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좀 칭찬을 바라보는 몇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말아야 된다. 대체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아. 과정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 하는, 실제로 EBS 그런 다큐 보면 애들 막 이런, 책 읽기나, 아니면 이런 거, 카드놀이나 이런 거 시키면서 과제를 줘. 그래서 칭찬을 약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해. 어떤 친구들은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해주고, 어떤 친구들은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요. 그럼 확실히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해준 애들은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 근데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준 애들은 그걸 어떻게 조금 더 이겨내려고 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RP콘 같은 그런, 관점은 과정에 대한 칭찬도 그냥, 그 친구가, 그 아이가 한 거를 그냥 그대로 비춰주거나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유태인이 누군가 인정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거든, 우리가 네.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인정 욕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 관료사회라든가 엘리트들, 법조인들이나, 행정관료들, 소위 말해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넘사벽, 학습 능력을 가지고 이제 고위 간부가 된 사람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좀 짓들을 저지르는 약간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이렇게 계속 뭔가를 통해서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의 발현이라고 봐요. 인정 욕구.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 누군가를 해치거나 때리거나 남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근데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을 요구받지. 인정받고 잘해야 하고.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잖아. 잘하네. 돈 잘 버네. 운동 잘하네. 어렵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코치는 무거운 직업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딱히 칭찬이라는 도구가 선수 육성에 아주 좋은 조미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그런 실수들을 좀 했었는데, 이런 것들로 동기부여가 될까? 저도 이 말은 100% 공감하는 게, 제가 잘한다 얘기만 듣고 살았잖아요, 평생. 1차 1번 받고 프로 들어가서. 근데 프로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잘한다는 평가보다 오히려 이제 다른 평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보다는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뭔가 자꾸 내려놓게 되고 막 그랬었어요. 김병준 코치 이 글 중에 그 고등학교 학생이 했던 말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말? 되게 충격적인 그 표현이 있는데, 차라리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칭찬을 들어왔으니까, 잘한다 소리 들어왔으니까, 내가 몸이 정상일 때 못하면은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고. 이건 너무 맞아. 저도 그랬어요. 너무 분명한 핑계거리가 생기잖아. 맞아요. 저도 어깨 수술이 오히려 저한테는 핑계였어요. 저 그 포수 그만둘 때 이 어깨 수술이 저한테는 그냥 핑계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저한테는 명분이었지. 어디 가면 그냥 계속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가 거의 달고 살았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핑계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도피처였죠.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야, 너 동명이 그때 동명이었으니까. 동명이 고등학교 최고 포수. 막 이런 얘기 막. 고교 최고 포수. 역대 삼성 라이온즈 첫 1차 지명 포수. 막 이런 얘기들 막.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몰아넣었지. 그래서 지난번에 양혜빈 선수나 이런 얘기 할 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과도한 관심은 그 선수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칭찬도 마찬가지다. 중립.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 있고.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하고, 저희 이제 또 이 7, 8월호가 나왔는데, 이제 또 시간이 금방 가서 9, 10월호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니까 광고로 후원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 대신 부모님들, 지도자분들, 그냥 선수가 자기 스스로를 그냥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들은 매일 반복되는 질문도 있지만, 어떤 질문들은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질문도 있어요. 내가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면 어떤 광고에 나가고 싶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 예. 뭐 내가 늘상 하는 변명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드래프트 행사에 초대를 받는다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막 미래를 좀 상상할 수 있는 질문들. 양자 물리학이네. 맞나? 이런 걸 양자 물리학이라 하나? 생각한 대로 이제 되는. 네. 공부 좀 했네. 아니, 책을 좀 보잖아요, 제가. 네. 가방끈은 짧아도. 주파수. 맞아요. 생각 주파수. 네, 다 이거를. 그렇지. 예. 이런 것들을 선수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무엇에 맞춰 여기 질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은 무엇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했나요?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매일 그냥 똑같은 질문에 대한 똑같은 답을 적어도 돼요. 내가 풀리지 않는 게 뭐 하나 있을 수 있잖아. 그걸 계속 적는 거야. 그 계속 이렇게 적다 보면, 유명한 과학자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거거든. 사과나무 그 뭐야, 뉴턴이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실은 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 궁금함이 늘 있었는데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순간 뭔가가 그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게 터진 거거든.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 목욕탕 들어가서 이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한 것도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늘 항상 궁금해했던 거지. 비중의 법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비중의 법칙이라는 것도 없었지. 뭐 등등 그 사람이 고민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 이렇듯이 이제 이런 일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가 품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 답이 없어도 돼. 나 이거 정말 슬라이더를 뭐 125를 던지고 싶다. 슬라이더를 125를 던지고 싶다. 네. 저도 선수 생활 할 때 학창 시절 프로 초창기 때까지 일기를 매일 썼어요. 근데 일기 내용을 제가 집에서 가만 돌아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뭐가 다르겠어. 그 내용 그 내용이야. 근데 이제 계속 나를 돌아보고 약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실. 네. 예. 항상 뭐 적을 때 맨날 뭐 이상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니까 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뭐 파워브리드라고 해서 그 호흡 훈련 도구, 그리고 벡터볼 시각 인지 트레이닝 도구, 그리고 제이밴드. 이렇게 다 우리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있으니까요. 저희 조합 이렇게 제품을 구입해 주시는 것도 꼭 뭐 조합원이나 후원회원 가입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하는 활동이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우리하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